지난 영상에서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점이 있었죠. 그것은 처음과 끝의 온도, 압력, 부피를 어떻게 알아내냐는 것이죠. 온도는 온도계, 압력은 압력계로 측정하면 그만이지만 부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들어간 풍선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이들 간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면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도, 압력, 부피 간의 관계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죠. 방정식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P는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N은 몰수라는 것으로 기체를 이루는 분자의 단위수를 말합니다. R은 비례상수를 말합니다. 원래는 비례식인 것을 등식으로 만들다 보니 나온 것이죠. 이 수식에는 세 가지 기체의 법칙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바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각각 따로 발견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식으로 결합되며 위와 같은 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17세기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로버트 보일은 공기를 유리관에 가두고 압력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공기는 유리관에 갇혀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닫힌 개죠. 이 실험에서 그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기를 압축하면 그 부피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력을 낮추면 공기의 부피는 커집니다. 이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P와 V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생전에 보일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체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이라 본인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법칙이 기체 입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 분자들은 더 좁은 공간에 몰리고 그만큼 용기 벽과 더 빈번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 빈도의 증가가 바로 압력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일의 법칙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실험 내내 온도는 유지되었죠. 그렇다면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18세기 말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샤를은 5개의 풍선을 서로 다른 기체로 같은 부피로 채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행되기 전에 샤를은 원래 열기구에 관심이 많아 수소로 된 풍선이나 열기구를 띄우고 조종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험을 하던 시점에는 더 이상 조종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의 전적을 따라 이런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각 풍선의 온도를 80도 정도로 올렸고 이에 따라 모든 풍선의 부피가 같은 양만큼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압력은 대기압으로 일정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일정 압력하에 온도와 부피 사이에 명확한 비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위와 같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온도를 내리면 부피는 줄어들지요. 기체 입자의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온도라는 것은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가진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용기 벽을 밀어내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상승하는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용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샤를의 법칙에서 사용된 온도는 절대 온도, 켈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온도에서 0도는 차가운 온도지 분자 운동이 멈춘 상태는 아닙니다. 온도를 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면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한 켈빈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기체의 양입니다. 같은 압력과 온도에서 기체의 양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세기 초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메데오 아보가드로는 논문을 통해 한 가설을 주장합니다. 이전에 발표된 돌턴의 원자론과 게이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을 기반으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동일한 수의 기체 분자들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의 생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식으로 쓰면 위와 같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로 섭씨 0도, 1기압에서 1몰의 이상기체는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이상기체가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분자의 개수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위가 몰입니다. 1몰은 약 6.022 곱하기 10의 23승과 상등합니다. 매우 큰 숫자지요. 이걸 매번 쓰기는 그렇다 보니 몰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세 수식을 나열하면 위와 같은데 비례상수를 도입하여 하나로 묶으면 PV는 nRT라는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상기체라는 말은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체 속 입자들의 부피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실제 기체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 보이죠. 고온저하일수록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비슷해집니다.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면서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이 무시할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극한으로 가고 밀도가 0에 가까우면 확실하게 이상기체가 되겠지만 사실 현실의 기체에 적용해도 얼추 맞습니다. 애초에 위 법칙들이 평범한 방에서 행해졌으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식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도, 압력, 부피 간의 연관성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죠.